장한별이라는 이름이 말레이시아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갖는 위상은 단순한 한국인 가수의 해외 진출 사례를 넘어선다. 흔히 K-팝의 성공을 말할 때 우리는 대규모 기획사의 마케팅 자본이나 화려한 군무를 떠올리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장한별이 구축한 입지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다. 왜 하필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말레이시아에서 그도 전형적인 아이돌 그룹이 아닌 솔로 아티스트인 그가 이토록 대중적인 팬덤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단순히 현지 방송 출연 몇 번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흥미로운 데이터적 괴리를 발견하게 된다. 한국 대중문화의 주류 문법이 퍼포먼스와 시각적 화려함에 집중할 때 정작 장한별은 현지인들의 일상적인 감성과 언어적 공감대를 파고드는 전략을 취했다. 현지 미디어 환경에서 외국인 아티스트가 현지어로 완벽하게 소통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은 사실 매우 난도가 높은 작업이다. 하지만 그는 이 벽을 어떻게 허물었으며 왜 현지 대중은 이를 특별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K-팝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의 구조적 변화와 아티스트 개인이 보유한 전략적 유연성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의 성공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과연 대중은 아티스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단순히 타국에서 온 화려한 엔터테이너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과 정서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친구 같은 존재인가? 장한별은 후자를 선택함으로써 팬덤의 성격을 열광적 소비에서 지속적 지지로 치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과연 장기적으로 K-팝 아티스트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 어떤 표준이 될 수 있을지, 혹은 그만의 특수한 사례로 남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라는 시장의 특수성과 그 안에서 그가 보여준 브랜드 전략은 지금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주목해야 할 하나의 정교한 케이스 스터디이다. 이제 우리는 그가 어떻게 말레이시아 대중의 문화적 주류로 편입될 수 있었는지 그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층위별로 분해해보고자 한다. 장한별의 말레이시아의 입지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아티스트 브랜드의 현지화 전략, 즉 언어적 자본의 활용 방식이다. 많은 K-팝 아티스트들이 영어 인터뷰나 단편적인 현지어 구사로 현지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노력하지만 장한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현지의 미디어 문법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체화했다. 말레이시아의 방송 시장은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매우 높으며 미디어 종사자와 대중이 언어적 유연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특징이 있다. 장한별은 단순한 번역기를 통한 소통이 아니라 현지 방송의 호흡과 리액션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전략적으로 구축했다. 이는 제작진 입장에서 외국인 아티스트를 출연시킬 때 겪는 가장 큰 난관인 소통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었으며 결과적으로 방송국들이 그를 지속적으로 섭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방송에서의 캐릭터 구축만으로는 롱런하기 어렵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동력인 소비자 접근성과 음악적 정체성의 타협을 살펴봐야 한다. 장한별의 음악은 극단적인 K-팝 사운드나 난해한 실험성을 추구하기보다 대중적인 팝 발라드와 현지의 정서에 부합하는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을 공략했다. 이는 현지 라디오 스테이션의 플레이리스트에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말레이시아의 음악 소비 패턴은 여전히 라디오와 스트리밍의 조합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대중들이 편안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들이 차트 상위권에 머무는 경향이 짙다. 장한별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음악적 자산을 현지 대중의 귀에 익숙한 형식으로 가공해냈다. 그가 단순히 한국의 트렌드를 그대로 복제해 수출한 것이 아니라 현지 시장의 수요에 맞춰 본인의 브랜드를 최적화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논점은 그가 구축한 관계망이 주는 팬덤의 결속력이다. 그는 단순히 일방적인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현지 친구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노출했다. 이러한 근접형 전략은 팬덤으로 하여금 그를 보호하고 지지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소비자층을 관계적 팬덤으로 전환시키는 고도의 브랜드 관리 기법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흥미로운 질문은 이러한 개인 중심의 브랜드 전략이 기업 주도의 대규모 아이돌 비즈니스 모델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아티스트를 기획사의 제작물로만 간주하기 쉽지만 장한별은 독립된 퍼스널 브랜드로서 스스로 시장을 개척했다. 그는 현지 매니지먼트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축제나
기업 이벤트 등 오프라인 접점을 적극적으로 늘려갔다. 이는 한국 내에서의 활동 공백기를 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으로 채워 넣으며 팬덤의 이탈을 막는 전략적 방어선 역할을 했다. 데이터적으로 볼 때 그의 SNS 인터랙션 지표는 일시적인 화제성보다는 특정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반복 노출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그가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하나의 유행이 아닌 인프라의 일부로 안착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보가 다른 K-팝 아티스트들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아이돌 그룹이 아닌 솔로 아티스트로서 특정 국가의 정서에 완벽히 동화되는 전략은 비단 말레이시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동남아시아 시장은 저마다의 방송 문화와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장한별의 성공은 표준화된 K-팝 수출 모델을 넘어 아티스트가 직접 현지 시장의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 문맥을 해독하고 그에 맞춰 브랜드를 커스터마이징할 때 얻을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의 증거를 보여준다. 이는 기획사들이 해외 진출 시 범하기 쉬운 보편성의 한정에서 벗어나 극단적인 현지화가 가진 경제적 효용성을 입증하는 데이터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성공 모델이 흔하게 발견되지 않는지, 그 과정에서의 리스크와 기회비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한별이 말레이시아라는 특정 시장에서 보여준 성과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 사례를 넘어 K-팝의 글로벌 전략이 표준화된 상품 수출에서 현지화된 관계 중심 비즈니스로 이행해야 함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지표다. 그의 사례는 아티스트가 단순한 퍼포머를 넘어 현지의 문화적 맥락을 읽어내고 그 안에서 유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형성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장악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향후 K-팝 아티스트들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신흥 시장을 공략할 때 취해야 할 모델, 즉 문화적 동화와 상업적 독자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그가 보여준 전략의 핵심은 결국 대체 불가능한 연결성에 있다.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아이돌 그룹은 일시적인 열광을 유도할 수 있지만 그 인기는 종종 외부적인 트렌드 변화에 취약하다. 그러나 장한별처럼 현지 대중과 생활 문법을 공유하고 미디어 인프라의 일부가 된 아티스트는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한다. 이는 향후 기획사들이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할 때 퍼포먼스의 완성도만큼이나 아티스트의 언어적, 문화적 적응 능력을 핵심적인 투자 지표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미래의 K-팝 시장은 중앙 집권적인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각 국가의 독특한 방송 문법과 소비 심리에 맞춰 유연하게 변모하는 맞춤형 솔로 아티스트의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장한별은 그러한 변화의 선두에서 표준화된 성공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서도 데이터와 전략적 유연성만으로 얼마든지 견고한 팬덤을 창출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의 다음 행보는 단순히 음반 판매나 콘서트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쌓아온 이 네트워크가 또 다른 국가 혹은 다른 매체 형식으로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K-팝이라는 거대한 산업적 틀 안에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으로 정착할 것인가가 우리 K-미디어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 주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K-팝의 성공을 더 이상 화려한 숫자로만 측정해서는 안 된다. 장한별이 증명했듯 진정한 시장 지배력은 현지 대중의 일상 속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하여 그들의 감성을 점유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K-팝의 글로벌 여전은 이제 막 더 정교하고 세밀한 전략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